세계 100대 브랜드, 자동차 판매량 세계 5위, 평균 연봉 7천만 원 이상. 많은 취준생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워너비 기업,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래 기술 확보와 신사업 추진을 담당할 우수한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선다고 한다. 전 세계 10만 명의 직원과 함께 글로벌 최고를 지향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하반기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2 현대자동차그룹 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2017년 하반기는 블라인드 채용, 또 삼성그룹 첫 계열사별 공채 등 취업 시장에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분야도 정말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증권업계입니다. 맞아요. 올가을은 증권업계 취업을 준비해온 취업 준비생들한테 그 어느 때보다 황금 찬스가 될 거라고 하죠. 네, NH투자증권이 3년 만에 이번에 공채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증권사 다수가 올 하반기 공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하반기 공채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람하지 않겠고요. 그 길에 저희 잡정보센터가 함께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8월 22일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2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요. 다음 주부터 하반기 입사 지원을 받기 시작하는 현대자동차 서류 전형 합격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 요즘 주가가 뭐 날로 상한가를 친다고 하는데 그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취업 준비생들의 프로 옆에서 좀 꿀럭꿀럭거리고 있어요. 네네.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네, 상한가 치는 강사 차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그렇게 잘 나가신다면서요. 잘 나간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요. 집에 안 들어온다고. 아, 예. 그렇죠. 저는 사실 방송이 더 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두 분, 그리고 네. 저희 PD님, 우리 작가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캐스터님들도 다 도와주신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덕이 모여서 느끼해. 가능했다. 학생들이 실제 많이 늘고 있어서요. 그래요? 피곤한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집은 좀 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아, 일찍 가고 있습니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잡정보센터와 함께 차코치님 또 폭풍성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차코치님의 알찬 정보를 통해서 취업 준비생들도 역시 폭풍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만 잘 나가고 그만 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하연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네, 빨간 옷을 입으니까 더 커 보이네요. 아니에요. 키는 뭐 이제 멈췄고요. 방송 실력이나 키워야겠죠. 왜 그래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차코치님, 네. 저희가 이제 네. 현대자동차 하반기 공채 지원 전략을 짚어봐야 할 텐데 네. 사실 현대자동차 하나만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아차도 같이 지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뭐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시청했던 시청자 출신으로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현대차에만 몰려 있는데 사실 기아차나 현대차 그룹에 해당되는 하위 계열사들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겹치는 지원들도 많고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좀 하고 계시죠. 아, 저는 근데 어제 그 민혁 쌤한테 얘기했지만 현대 기아차하고 같이 이게 건물이 있어서 네. 뭐 그냥 똑같은 같이 하는 느낌인 줄 줄 알았더니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래요. 그렇죠? 전혀 다르죠. 네. 네. 그리고 뭐 마케팅 쪽은 저기 압구정도 갤러리아 백화점 그 부근에 또 하나 사무실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 오, 따로 떨어져 기아는 있는 다르다.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현대차와 기아차의 어떤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좀 뭐 어떤 점이 좀 특히 다른 거예요? 뭐 지금 시기가 시기니까 자기소개서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일단 뭐 현대차는 워낙 유명하죠. What makes you move? 진짜 이제 자다가도 나올 그 단어인데 발음 잘해야 돼요. 아, 그렇죠. 맥슈 되게 촌스러워질 수 Makes you 있어서. move. move. 예, 맥스 뮤. move. 예. 그런데 기아차는 이제 상반기 때는 인턴만 뽑았고 작년 하반기 문항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왜 기아인이 되고 싶은가요?
굉장히 가슴 아픈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을 왜 기아인으로 뽑아야 되나요? 이 정말 나에 대한 지원 의지와 회사 지원 동기, 현대차량은 조금 다르게 나에 대한 질문도 하지만 직무 적합적인 부분들,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좀 묻고 있다는 게 자소서 항목에서부터 좀 드러나 있고요. 기아차 자체가 일단 좀 차별을 두고 싶어 할 거예요. 일단 오프닝이 현대 기아차잖아요. 그럼 기아차 분들은 그 뭐가 기분 나쁠 네. 거예요. 실제로 그러해요. 뭐 기현차 고연차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요. 실제로 뭐 이렇게 현직 분들 현기 만나면 사람만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기아차 분들은 우리 기아 기아 자동차 때문에 정말 풀네임을 현대 원하죠. 출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체험 가서 안에서도 뭐 네. 저는 현기차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나죠. 네. 마이너스 좀 네, 주네요. 마이너스 좀 줄 수 있어요. 면접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같은 게요. 저희 뭐 왜 떨어졌나 시즌 1 때 출연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현대차랑 기아차 결과가 달랐어요. 뭐 한 번은 기아차에 면접까지 갔었고 또 그러니까요. 다른 한 번은 현대차로 붙고 뭐 같은 완성차업이지만 뭔가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붙었다고 기아에서 괜히 저기 신보 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럴 만큼 그 지원자분이 대단하지가 않거든요. 일단 경력직이나 CEO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억측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확실히 그래요? 기업마다 추구하는 바가 억지였나요? 다른 것도 네. 있어요. 일단 전형 자체가 상대적인 것도 있겠고 기아는 KIA라고 해서 뭐 이 네.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인재 유형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인재 유형에 맞게 본인을 테스트하는 면접 전형 등이 있다면 이 왜 떨어졌나 시즌 1 여학생분 붙었을 수도 있고 뭐 충분히 떨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현대차를 지원을 하면서 기아차를 같이 지원할 수도 있고 또 계열사를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계열사라 네.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비스, 그러니까 현대 전공에서 시작됐던 그 모비스랑 그 모비스에서 파생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로템 그리고 뭐 다이모스. 현대 전공이군요. 예, 그렇죠. 모비스 예, 예. 전신이. 그렇군요. 예전에 전문부 회장님이 이제 그쪽에 계셨다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됐던 것이고 이제 현대 오트론 이제 전자 제어나 반도체 장비 같은 제어 쪽이 있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복 지원이 가능한 친구들은 기계공학과 학생들이나 전기 전자공학도 학생들이 주로 이루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현대 다이모스나 현대 모비스, 현대 오트론 같이 뭔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단 파워트레인만 놓고 봐도 현대 위아도 파워트레인을 다루고 현대 다이모스도 파워트레인을 다뤄요. 파워트레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엔진이 구동될 수 있게 힘을 전달해주는 그런 동력장치 역할을 하는 그 구조를 말하는데 이거를 그 설계하는 게 승용차는 뭐 위하고 상용차는 다이모스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디테일하게 나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헷갈리지 않게만 지원한다면 어렵지 않게 중복으로도 지원들이 가능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파워트레인도 같은 파워트레인이 아니군요. 네, 그 위아는 차에 또 승용차, 차량이 있다. 네, 그렇죠. 다이모스는 상용차. 그 구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합격하기 쉽지 않으신 그렇죠. 거고. 네. 알겠습니다. 어제 뭐 민혁쌤께서 채용 규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현대차가 그래도 많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궁금한 거는 현대차에 지원하는 게 더 들어가기가 쉬울지 아니면 계열사는 좀 그래도 공공명으로 네. 이렇게 뽑으니까 좀 네. 더 어려운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이공계 친구들한테는 TO가 그렇게 썩 영향이 없는 게 뭐 학교의 어떤 레벨을 다루기보다는 직무 적합성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좀 판별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TO에 대한 걱정 이게 이렇게 현대차였으면 더 유리하고 물론 또 TO를 많이 뽑으니까 좋겠지만 인문계 친구들의 경우라면 오히려 계열사 특정 계열사의 경영 지원 쪽이나 제품 영업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 불리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은 돼요.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펙이 좀 높다고 또 현대차에 지원하고 낮다고 또 계열사에 지원하면 스펙이 낮다고 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좀 큰일 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고요. 근데 이제 계열사별 그 특징을 좀 알아야 나는 어느 계열사가 적합할 것이다. 또 맞춤형 전략이 또 필요한 시점이 요즘이기 때문에 네. 계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이 세 개 계열사라고 하는데요. 먼저 김한 캐스터가 어떤 이 계열사들의 특징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가장 먼저 제일 유명한 곳이죠. 현대모비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대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현대모비스일 텐데요.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곳입니다. 사업 부문은 모듈 및 부품 제조 사업과 AS용 부품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네, 모듈 사업은 완성차의 생산 대수에 연동이 되고 부품 사업은 현대차 및 기아차의 운행 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어서 현대글로비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그룹의 물류통합 효율성 추구를 위해 설립됐고요. 현재 종합물류업과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물류와 해외 물류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는데요. CKD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 반조립 제품 부품 및 중고차와 기타 상품들을 판매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로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은 제철과 자동차, 환경설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철도 사업 부문과 플랜트 사업 부문, 중기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특히 중기 사업 부문은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의 전차 생산 업체며 국방 전력화와 연계해 생산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자동차를 지원하는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함께 지원하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전공에 따라 경험에 따라 나는 어디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그 계열사 중에 많이 지원하는 현대모비스, 또 로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그 B2C 이거 빼놓고는 뭐 로템이나 글로비스는 B2C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분야여서 잘 모르는 채 일단 넣고 보자. 현대차 붙어 있으니까 뭐 좋은 데겠지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현대모비스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부품 제조업체고 또 현대기아차 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비스 엄청나게 저기 또 사이트 그렇죠. 접속도 많이 하실 거고 네, 꽤 개인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부품 또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일단은 접근하기 어쨌든 그 현대차와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 일단 접근이 쉽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닌가 봐요? 예,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되게 이런 쪽에 이과 친구들 특징이 이공계 친구들은 자, 모비스 그러면 부품 산업 조사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확실하게 준비해놓고 그 안에서만 해결하는 편들이 많은데 완성차라던가 어떤 현대차 그룹 전반의 어떤 그 사업의 영역을 두루두루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쪽에서 이를테면 뭐 제품 영업이랑 AS 부품 영업 같은 것들만 뭐 잠시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같은 부분이 거래선이 다르고 완성차의 정도에 따라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에 쓰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면이 어떻게 나아지고 있고 회사마다의 경쟁 정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따져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적으로 기업체 지원한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그 자동차 산업 전반을 이해하는 부분 내에서 모비스가 갖춰야 될 역할이랑 그 위치를 좀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소서 준비는 비슷하게 가도 되나요? 자소서 준비가 비슷하게 된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다뤄볼 현대차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네가 우리 회사에 뭘 기여해 줄 거냐 그리고 너는 어떤 엔지가 정리가 돼 있느냐라는 현대차 그룹 전체의 기조를 잘 따르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문항들을 살펴보면 일단 현대차 1번은 지원 동기거든요. 지원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분야에 본인이 적합한 사례를 적어줘야 돼요. 700자기 때문에 내가 지원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한 400자 미만으로 나와줘야겠고 관련 경험은 뭐 이상한 봉사활동이랑 남들과 함께 했던 그런 전공 외적인 걸 하면 안 되고 관련 프로젝트나 전공 과제 속에서 수행했던 내 경험 안에서 내가 지원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게 된 계기 아래 내가 뭘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좀 헷갈리거든요.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4글자로 적어주세요. 적어도 고사성으로 적으라는 거 그러면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네, 고사성으로 최악입니다. 어. 역지사지. 나는 역지사지고 내가 그러니까 거래선 입장 잘 아니까 많이 베풀 듯. 제일 많이 하겠다, 그죠? 정말 최악이죠. 제가 아는 지인도 저희 현대 모비스 계시고 일단 1차는 현업에서 읽고 채용팀이 마지막으로 바르는 식이거든요. 서류 전형에서 검토를 하는 식인데 굉장히 안타깝대요. 그리고 말 줄이는 거 있죠. 뭐 알쓸 신잡 뭐 그런 식으로 잡정 여기 잡정호센터 여름날의 기적 제가 나름대로 줄여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을 이상하게 줄이면 너만 감동 먹지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뻔한 얘기만 안 하고 그 단어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단어를 통해 내가 뭘 이야기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번 한 문장으로 나를 되게 피하라라. 보고 싶다 이거. 네. 주변 분들이 4글자 어떻게 한 거 좀 기발한 거 있어요? 지난 상반기 때 이제 재학생들이 많이 한 게 이제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혼냈던 건데
그 CEO분들 신년사를 이제 사자성어 같은 걸 따오는 친구들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명 위인들 있죠. 뭐 무하마드 알리나 뭐 고 장진영 씨의 유작이었죠. 근데 청년에 나왔던 근데 그 넉잔도 일제시대 운항 넉자를 줄여요 자기들이 또. 그걸 또 알쓸 말을 줄여. 신잡처럼? 그 알쓸 신잡처럼. 아 그럼 밑에다 이렇게 풀어요 또? 그렇죠. 어. 그렇게 한다거나 랩 가사 있죠. 그런 것들도 넣어놓고 연결고리, 막 연결고리 그래. 연결고리가 한 열에 한 2명은 연결고리였어요. 제 학생 중에 모비스 많이 I'm 썼는데. MC 뭐 이런 거. 그렇죠. 밀리네요. 이런 식이니까 이게 지금 읽다가 허허시실하죠. 한 명이 그러면 다행인데 여러 명이 그러니까 얘네 지금 뭐지? 크루인가? 이런 느낌이 드니까 와닿지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네 하드를 열어보면 네 C드랍에 분명 그 파일이 있을 거야. 이제 고쳐줘야 되고요. 여기에서 결정타는 3번이에요. 한 문장으로 나를 피하라라. 70자 미만인데 이 한 문장을 구구절절 적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문장이 네. 70자이네. 70자 이내인데 한 문장을 길게 줘 그거를 콤마 넣고 쉽지 이를테면 않네. 뭐 이런 식으로 한 진짜 문장으로 쉽지 혹시 문자 표현 유료 문자 그렇죠. 넘어가는 순간이야 그게. 그러니까 보니까 아 그게 그렇게 비유가 장문의 됩니까? 문자 넘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 오래간만에 70자 기준이었어. 여러분 MMS 느낌으로 MMS. 네. 예. 이런 세 가지 거에서 1번이 이제 역량을 넣어줘야 되고 2번 부분에서 어설프게 직무 역량이나 지식을 접근하기보다는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치관이나 구성원이나 직무 담당자의 자질을 보여줘야 되는 것을 넣어줘야겠고요. 1, 2번을 합쳐서 3번에서 PR을 해주거나 1, 2번에서 다루지 못한 나의 강점을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대차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 그러게. 더 어렵네요. 네. 정말. 예. 현대 모비스 사업이 이게 보니까 모듈하고 부품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영업직 같은 경우도 그런지 궁금한데 인문계생들이 영업직 누릴 때 뭐 모듈 영업, 뭐 부품 영업 그 다 비슷해 보이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인문계는 지금 일단 사실 저도 요거에 인문계 약간 강사라서 여기 보면 한번은 모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그러겠네. 샤시 모듈, 칵핏 모듈, 프론트엔드 모듈 세 가지인데 샤시 모듈, 네네. 칵핏 모듈, 프론트엔드 모듈. 그러니까 프로텐. 완성차 회사에 부품을 파는 영업이 이제 모듈 영업인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부품 영업. 일반인들한테 부품을 AS 할 때 파는 AS 영업으로 나뉘는데 이 AS 영업 같은 경우는 부품을 다루는 사업소나 대리점을 상대로 이제 핸들링하고 실적 관리하고 부품별로 재고 관리해주는 그런 일이라서 사실상 통신사 유통 채널 관리랑 어쩌면 부분 상통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로 놓고 보면 해외는 해외 법인들이 있다거나 해외 완성차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출한 경우들도 더러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이 모듈 영업은 오히려 B2B에 구매회사로 내가 직접 찾아가고 거래선과 네트워크를 다지는 그런 영업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른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회사 그 B2B 상대 회사의 그렇죠. 분과 또 어떤 네, 소통하는 그렇죠. 능력도 좀 되게 필요하겠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네요. 네. 자, 현대 모비스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음으로는 현대 글로비스 지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물류니까 네. 비이공계 지원자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일단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네, 채용 규모는 이제 작년 그 가을에 그 인사팀 성함이 정의진 인사팀장님 네. 테헤란에 위치한 신사옥에서 채용 설명하셨던 정의진 인사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80명 선에서 채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예, 작년 하반기 기준입니다. 음. 제가 지금 글로비스를 이 현대차 계열사 중에 하나 넣은 이유는 이제 인문계 친구들이 대부분 현대차 그룹에서 쓸만한 데가 사실 없어요. 뭐 좀 하위 개념으로 파생됐을 때 뭐 현대카드나 커머셜 정도였기 때문에 글로비스가 이공계보단 비이공계 문과 친구들도 선호하고 물류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뭐 국문과나 정외과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라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지원들도 많을 것이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지원자를 선호한다 막 이런 선호적인 면에서 인문계 친구들의 지원이 더 많고 합격하는 그 입사자 비율도 인문계가 더 많습니다. 본인이 또 이제 차 코치께서 네. 인문계 출신이어서 네네. 심폐소생 차원에서 오늘 또 아 그렇죠. 갖고 오셨군요. 친구들아 힘내자 뭐 이런 취지로. 왜냐하면 다들 현대차의 어떤 그런 멋있는 부분만을 따지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인문계 네. 친구들이 좀 허황된 꿈을 어제도 꾸는 이제 분들이 인문계 계세요. 얘기하다가 네. 나중에는 지원하지 할 말라고. 말이 없어서 네. 하지 말라고 해서 누가 혹시 우리 또 아, 조민혁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얘기하셔서 대신 사과 말씀드립니다. 인문계 여러분 지원을 해도 아니, 근데 되겠죠? 뭐 단 너가 스펙이 좋다면. 밑도 끝도 네. 없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고 네, 현대차는 그렇습니다. 안 되는데 아, 그렇죠. 되면은 또 시간 빼올 수 어우.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 핫 이슈인데요. 현대 글로비스가 어학이나 어떤 네. 그런 전공 같은 걸 몇 년 전부터 안 봐왔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네. 한 2013년도 하반기 이제 4년 전부터 사진 안 보고 어학 안 보고 가족 관계를 안 적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블라인드로 돼 있는 상태였고요. 확실히 이 채용에 있어서는 그나마 조금 더 유연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류 전형에 있어서만큼은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썸머 인턴십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 채용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약간의 걱정은 사실 있어요. 하지만 인문계를 더 많이 뽑고 경영 지원, 물류, 해운, 유통 이 4개 부분에서 골고루 뽑는다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 채용 서류 전형 내에서건 분류와 분야에 있어서건 좀 고루고루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채용을 진행하는 직무가 어떤 것들이 있죠?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경영 지원 안에서만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네. 부분들도 있겠고요. 뭐 물류, 뭐 수출입 물류도 있고 해운 쪽도 있고 유통 관련해서 이제 CKD, 트레이딩 뭐 이런 상당히 쪽으로도 태용이 CKD. 예, 우리 문과생들이 네. 좋아하는 워딩들이 많이 있네요. 물류. 좋아하는 유통 워딩인데 이제 잘 모르는 애들은 이게 뭔 소리야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딜 가도 좀 되게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글로비스만큼 페이스북에 직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곳들이 또 없어요. 현대차 그룹이 경쟁적으로 계열사마다 이 채용 또 관련된 계열사별로 다른가 봐요. 네네네 채용을 다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직무마다 하는 성격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들도 그 페이스북 홈페이지 가면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 채용이라고 페북 검색창에 검색만 하셔도 그 팟캐스트처럼 음성으로 본인들끼리 이게 직무마다 인터뷰하거나 본인들끼리 토크쇼 한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신다면 또 참고하셔서 내 글과 내 면접 답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약간 준비를 시작하는 분들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들을수록 생각되는 게 뭐냐면 현대자가 붙었다고 그래서 네. 뭐 다 비슷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먼저 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또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네. 말해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네.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다 비슷하게 운영할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어느 기업은 또 잘 돼 있고 잘 돼 있고 안 돼 있고 되게 차이도 좀 있고요. 특이점이 있네요. 더 안타까운 건 그 페이지에 갔더니 좋아요가 4명. 그만큼 안 본다는 좋아요가 4개예요. 진짜 6개, 안 보이구나. 4개예요. 1, 2, 3탄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안타깝다. 생각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을 귀찮은 거죠. 어. 그러니까 되게 인문계 분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뭐라고 나한테 이러세요가 아니라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의 그 범위를 최대한 넓혀본다면 글로비스도 가능한데 대부분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힘들다고 하고 찾질 않으니까 안타까운 조회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시죠. 4명 궁금하네. 또 좋아요가 경쟁이 4명. 치열하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래요. 물류니까 왠지 물류학교 나온 애들이 있고 막 경쟁이 치열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경쟁이 치열해도 지원이란 게 있고 본인이 노력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좀 절대적인 접근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뭔가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대단한 곳에 답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렇죠. 소소한 것부터 그게 오히려 또 아주 결정적인 그렇죠.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걸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류 예.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자소서 항목은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여기는 자소서 다르죠? 항목이 좀 여타 현대차와는 달리 좀 일반적인 편이긴 하거든요. 지원 동기, 직무 관련 경험 하나 말해달라. 그리고 본인 입사 후 포부, 뭐 꿈이 뭐냐 이 정도인데 여기에다가 본인의 가치관을 묻는 항목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내용은 또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그 실제 구글링을 해서 과거 그 기출 문항들을 살펴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자, 물류 전공이 아니어도 된다고 지금 하신 건데 그 물류 경험이 없으면 아까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니까 물류 경험이 없는 분들은 네. 쓰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업에 대한 이해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식품업체였던 샘표, 제일제당, 현대백화점그룹, 신한카드, 그리고 현대차 이런 각각 업체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심지어 업에 대한 이해도 혹은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직무의 역량이나 직무 관련 분야가 좀 부족하다면 해당 산업 내에 대한 이해도를 어떠한 노력을 통해 다져왔는지 혹은 그 업계에서 지금 지원할 그 회사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 계기나 본인의 이해도를 좀 본인만의 표현으로 좀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안에서 너네 회사를 선택한 이유와 함께 지원 동기를 적어준다면 꼭 직무 지원 동기만을 적으라고 적혀 있지가 않잖아요. 회사에 대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지원 동기 역시 고려한다면 이런 직무 부분의 약점은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인사 담당자 인터뷰를 보니까요. 여학생들에게 글로비스의 직무를 추천해 준다면 뭘 추천해 주겠냐고 질문을 물어봤는데 네. 그 질문에 수출입 물류와 그리고 해운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유를 같이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저희 금요일 날 조미애 선생님이 이윤정 아나운서님을 롯데 어디라고 그랬죠? SK텔레콤이라고 그랬나요? 특정 회사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네네. 이유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느낌이 그렇다고. 지금 답변이 약간 이분이 이런 식일 수도 있다는 느낌도 일단 첫째 들었고요. 또 하나는 들으면 기분 나쁜 거 네. 같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디스는 아닙니다. 이분 입장 이해되니까요. 왜냐하면
또 이런 여자를 선호한다 안 선호한다는 현지 그 실제 현업 부서의 어떤 니즈도 해당이 될 거거든요. 수출입 물류나 해운 쪽은 사실 글로이스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이나 뭐 기타 해운사들에서 여성 비율이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선호한다라는 기조에 맞게 그냥 적당한 답변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지원들이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뱉어놓고 수습하고 계신데 네. 차고 씨 말로 이제 막 던졌다 이제 그게 약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갈하게 던지신 것 같아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여자분들께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각 직무별로 저희가 지원 전략을 좀 짚어보면 좋을 텐데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뭐 시간을 많이 할애할 만큼의 직무별 지원 전략을 하긴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데 경쟁사들을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물류업 밝아요, 기대돼요, 엄청 기대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고서나 주식 관련 애널리스트 분들이 적어준 것들 있죠. 혹은 그런 거 검색하다 보면 뭐 최근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글로비스가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런 것들 내용을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끄집어 넣어놓고 나는 글로비스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이런 접근들은 좀 곤란하겠고요. 타사 대비 현재 글로비스가 좀 분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거나 잘하고 있는 걸 더 잘할 수 있는 노력으로서의 산업에 대한 지원 동기 중점적으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직무별로 충분한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좀 일독하신다면 본인이 어느 부분에 써야 되고 내 경험만 정리를 잘해주고 내 고민한 이력만 잘 나열해줘도 충분히 매칭이 돼서 글이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현대 로템입니다. 자, 세 번째. 자동차와는 아이고, 좀 네. 가장 네. 연관이 멀어 보이는데 탱크 만드는 데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철도도 있고요. 네네. 뭐 어떤 친구들이 뭐 동시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역시나 기계과나 전기전자공학도들이 선호하는 게 기본적으로 철도 사업이 있고 중기 사업, 그러니까 방산 산업이 있거든요. 근데 철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일하게 그 철도 차량을 제조하는 업체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 때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3차로 발표가 돼서 2025년까지 7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선 철도를 좀 더 확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차량 수요도 늘고 차량 한 대당 돈도 꽤 많이 나가거든요. 이를테면 또 이게 해외로도 나가면 수주가 또 될 거예요. 국내 시장이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는 뭐 시드니나 말레이 이런 쪽으로 작년에 많이 수주가 나갔고요. 전동 차량 뭐 100대당, 200대당 나갔던 것도 보면 좋겠고 그리고 이쪽이 중기 부문이라 해서 뭐 방산 산업을 다루는 쪽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 전차 K-1, K-2 그리고 장갑차들 한 대당 80억 원이거든요. 이거를 9천억 원어치를 계약을 했대요. 이런 완전 부자 되겠죠. 진짜 많이 독과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기계과 분들이나 전기전자과 분들의 니즈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중복해서 넣어주시되 문제는 채용의 빈도가 많지가 않고요. 이직이 좀 잦지 않기 때문에 추가 수요가 많지가 않은 편이에요. 사업이 발전한 정도로 신규 채용을 뽑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로템은 6월 달에 채용을 이미 인턴을 했고 인턴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 채용은 상반기 때처럼 철도 프로젝트 관리자 뭐 한 자릿수로 뽑거나 아니면 연구개발 쪽으로 방산 쪽에 또 뭐 0명 뽑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주면 좋을 회사였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이공계들한테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이공계도 유리하지만 인문계 분들 중에도 네. 철도 차량 관련 프로젝트나 관련 쪽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 걸 계기로도 지원들은 하시거든요. 해외 사업 수주를 따는데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고 실제로 1차 면접 때 전공 초월해서 외국어 면접을 보기 때문에 뭐 어학에 강점이 있다거나 학점이 좀 높거나 이쪽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인문계 친구들도 지원은 간혹 하는 편입니다. 그러게요. 자, 현대 로템이 그 홈페이지에 네.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네. 또 웃긴 게 되게 회사별로 정말 다른 게 여기는 또 이 스타일이 완전 옛날식 지원서라고 하더라고요. 사진란도 있고 이름도 한글 한문 다 적고 네. 학력, 가족상 같은 거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블라인드 테스트 하기 전에 이제 그런 우리가 보통으로 알고 있는 그 이력서의 형태인데 글로비스하고는 좀 다르군요. 아니 이게 제가 사실 저도 좀 놀란 게 이거는 홈페이지 실제로 업로드가 돼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안 상시 쓰- 채용이나 경력직 분들이 이제 온라인 이메일 지원할 때 쓰는 양식인 거고요. 아, 그럼 신입사원은 그렇죠.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에는 엄밀히 온라인 지원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뭐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 한동안 상시 풀로 업로드를 했던 기능이 있는 회사들도 있다면 뭐 그런 거를 활용했을 때는 갑자기- 지원 상식이 필요하겠죠.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게 제가 이게 항목들을 이렇게 까보 보니까 뭐 어학 연수, 뭐 해외 연수, 뭐 스펙에 대한 항목들이 문항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런 문항들에 동요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중순에 나왔던 그 인턴 자소서 항목 좀 긁어와 봤어요. 네. 자신이 현대 롯데 및 지원 직무에 적합한 이유를 적어달라. 천자. 당연히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같이 적어야겠죠. 근데 회사 지원 동기를 하기엔 본인들이 롯데 및 자동차나 모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도가 떨어져요. 따라서 철도차량 산업이나 중기산업 혹은 플랜트 분야에 대한 관여도를 먼저 밝혀준 다음에 롯데의 역할, 해외 수주 위주로 다가가야 될 방향, 그 안에서 내가 해당 직무에서 연구개발이면 연구개발, 기술이면 기술, 영업이면 영업 어떻게 할지를 적어주면 천재가 되겠고 자신을 한 개 단어로 표현해달라. 역시나 현대차 그룹이다 보니까 그 본인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구성원,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구성원을 뽑기 위해서 나를 한 개의 단어로 소제목을 적어주고 그 아래 내 경험과 함께 내 얘기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급작스러운 어려움이 부딪혔다. 이건 전형적인 거죠. KT 3번 문항도 이런 식이라서 말 그대로 뭐가 어려웠는지를 정의를 한번 내려줘야 됩니다. 예상치 못하게 내가 준비를 허접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내 계산에 어긋났던 게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잘해서 대안을 찾기 위해 좀 같이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식의 에피소드만 적어주면 되겠고요. 기존 경력이 있다면 인턴이나 일한 이력들, 뭐 아르바이트도 적으니까 최대한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어주는 거 500자. 이렇게 해서 4가지 문항이 인턴 자소서 문항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로템 같은 경우는 문항이 크게 바뀌지 않을 기조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지원하실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유명한 기업 같은 경우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연결고리. 이걸 찾다가 보니까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릴 적부터 내가 이 회사를 알았고 하는데 로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맥히네요. 그런 게 그렇죠. 씨알도 안 맥히네요. 그렇죠. 엄마나 아빠가 로템에 다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어릴 때부터 뭐 네, 그렇죠.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고 이렇게 해서 뭐 그렇죠. 무궁화호를 많이 탔다. 출두길에서 만났던 로템 이러면 이러면 그런 거 아닌 이상 힘들다. 어떻게 될 수가 없겠네.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계열사별로 보니까 사업 부문도 그렇고요. 그 기업 문화도 차이가 좀 꽤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해서 플랜을 잘 짜셔야 효율적으로 하반기 공채 준비를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직무별로 현대차에 이런 직무 지원하는 사람은 현대로템 이렇게 지원하라는 가이드를 주셨고 끝으로 현대차 2017 하반기 공채 지원 전략에서 차코치의 어떤 신의 한 수 듣고 마무리 좀 짓죠. 예. 네,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한 3가지 정도 짧고 굵게 네.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더 하셔도 돼요. 그래요? 더 할까요? 음. 첫째는 여러분들의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복붙은 불가하다예요. 잘 들어. 복붙하는 애들 잘 들어. 놀랬지 지금. 네 경험 그대로 붙였잖아. 그러면 안 돼. 분명히 미묘한 차이란 게 있고 묻는 문항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현대차는 나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해준다면 그 외 계열사들은 직무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뭘 해줄지까지도 이해한 애를 더 원하는 거야.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각 계열사별로 봤을 때 모비스 친구들은 뭐 지원하셨던 분들 위주로 하고 채용에 대한 경쟁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원활한 지원, 이공계 분들을 부탁드리고요. 인문계 분들은 과연 모비스가 최선일까 생각을 해주십시오. 글로비스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계열사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네. 로템 죄송한데요. 네. 제가 아까 자소서 항목 짚어주신 거고 가이드, 그러니까 직무별 가이드를 제가 네네네. 해먹었어요. 그 같이 해서 함께 그래요. 좀 녹여주시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로템에 대해 짧게 얘기 드릴게요. 직무별 가이드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해당 직무에서 잘한다는 게 먹히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진출해 있는 현황 위주로 좀 자소서에 좀 초반부에 좀 적어주신다면 좀 평가하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능성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제일 중시 여기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본인의 포부나 본인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단계적인 어떤 포부도 같이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로템에 탑승하세요, 여러분. 늦기 전에 탑승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끝으로는 현대차 말고도 다른 계열사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지원들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네.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께서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는 효자 코너죠. 그렇습니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피곤하지? 아이, 준비.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네, 잡담고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활약한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에 오늘 아주 훈남이 네, 또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께서 기대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 전에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동네에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이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일자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먼저 부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윤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채용 소식이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성광물산입니다. 채용 분야는 마트 내 수강 코너에서 매장 관리를 담당할 직원 2명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의 운전면허 1종을 소지하신 분이면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은 격주로 오후 2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 중식은 별도로 제공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운전면허 1종 소지자라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채용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부산에 위치한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채용 분야는 경남 의령 리온CC 부대시설 증축 현장에서 건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 무관, 관련 경력 3년 이상으로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입니다. 채용 즉시 마감 예정이므로 워크넷을 참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사 위치와 근무 위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전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은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에 위치한 미디 회계법인입니다. 채용 분야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의 세무회계 대리 업무를 수행할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며 경력 5년 이상이신 분만 지원 가능하며 더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9시에서 6시까지로 급여는 월 170만 원 이상, 상여금 100%가 지급되며 면접 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ASA 김제공장입니다.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로 김제시 금구면에 있으며 자동차 휠 가공 파트에서 CNC 선반, 밀림 작업을 담당할 CNC 선반 조작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장애인 병행 채용권으로 듣고 말하기가 중요하며 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업, 양손으로 작업이 가능하신 경미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채용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에 2교대 근무로 급여는 월 300만 원 이상이며 상여금 2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9월 1일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분들의 채용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무 조건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요즘에 자주 나오셔서 더 반가운 분이죠. 그러니까요. 글로벌 잡센터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또 오셨군요. 네, 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2부의 네. 도우미죠. 지인이 한유진 캐스터도 오늘 오랜만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니 한유진입니다.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요즘 그 유 대표님하고 그 뭐죠? 그 있잖아요. 색. 색. 네. 울산에 이렇게 자주 가신다고 하던데 울산에서 무슨 작전 무슨 울산 꿍꿍이에요? 색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전혀 없나요? 네, 전혀 없고요. 울산에 이번 여름 3개월 동안 울산에서 그때 몇 주 전에 갔을 때 40도를 찍었죠. 네, 울산에서 3개월 동안 이제 유 대표님하고 또 작전을 좀 만들었었죠. 뭐 했어요? 뭐 하신 거예요? 울산대학교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좀 작전을 짜서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방학 기간 동안 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규 과정을 개설을 했었고요. 네,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직무 중심에서 또 생산 관리 쪽으로 가시고 저는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기업의 취업 전략반을 제가 직접 핸들링을 라인업이 했었습니다. 좋았네요. 네. 울산대학교 친구들은 완전 복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정석 대표님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대표님과 라인 함께 좋았고.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그 중에 복 받은 친구 하나 또 오늘 자리했죠. 그러니까요. 예. 제 옆에 지금 멋진 청년이 한 분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표님 수업에 참가한 학생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울산대학교 취업센터하고 저희 이제 유성석 대표님 그리고 저와 같이 해서 이런 취업 활성화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해외 취업에 조금 성공한 한 청년이 오늘 울산에서 직접 올라왔고요. 그러게요. 네, 저희 방송의 또 애청자고요. 제가 오늘 우리 이제 이공계열 전공자들의 생산 관리 직무에 대해서 실제 저희 그 오늘 출연을 하신 우리 청년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성공해서 저희 마음도 참 뿌듯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럼 일단 오늘 출연하신 청년부터 아주 수행 넘치는 청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 전공 4학년 2학기를 재학 중인 임장현입니다. 저는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번에 우연하게 해외 취업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고 지난달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 지역에 있는 동원금속그룹 미주법인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 취업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네. 자기소개서 준비한 대로 잘 읽고 있는 동안 네. 저희가 누굴 닮았고 좀 그 목소리가 누구 닮았지? 누구 닮았는데 네. 제가 꼭 그 마치기 전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생각을 꼭 해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러면은 궁금한 게 예. 원래 이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해외 취업은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네. 1학기 때 저희 학교에서 진행했던 외국계 기업 채용 설명회를 듣고 국내 취업도 좋지만 외국계 기업으로 도전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 학교 취업센터에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방학 기간에 취업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업 교과 과정이 개설되고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표님을 만나면서 해외 취업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지 못하다가 결과적으로 또 대표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참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해주신 우리 박창규 대표님이신데 도대체 어떤 그 구성된 교과 과정이길래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외 취업에 관심 없던 학생까지
해외 취업에 성공을 시키신 건지 어떻게 한 거예요? 장현이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뭐 장현이 얘기했는 것처럼 원래 해외 취업에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1학기 때 그 인도계 제조기업에서의 그 외국계 기업의 채용 설명회를 듣고 이제 지원을 했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저희 교과 과정에 이제 들어왔던 거죠. 왔는데 물론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탈락을 하고 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예. 근데 불합격하고 나니까 이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서 접근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울산대학교 취업센터하고 저희 쪽하고 같이 해서 외국계 기업 및 해외 기업 이제 접근 전략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약 6회 정도 기간 동안 이제 커리큘럼을 작성을 했었고요. 네. 이제 한 명 한 명씩 뭐 1대1 멘토링을 또 했었고요. 스펙 진단, 분석, 그리고 미래 직업군, 진로, 직무 방향성 이걸 통해서 국내 취업과 해외 취업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하다가 우리 장현이하고 이제 첫 인연이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뭐 보통 이제 대학도 그렇고 우리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접근하신다면 이러한 커리큘럼대로 조금 접근을 하신다면 분명히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좀 가신다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표님만 만나면 이렇게 방향이 잘 아닙니다. 설계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유진 캐스터가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안내해 주신다고요? 네,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꼭 필요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인턴십과 해외 취업의 필요성에 관련된 작전과 전략 과정을 짜는 것인데요. 본 과정에서는 해외 경험의 필요성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내용과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 필수 체크리스트,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지원 제도죠. K-무브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각 국가별 비자 제도와 주요 산업 분야, 그리고 실제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취업도 역시나 단순히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취업의 한 분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로, 직무 설계와 한국인을 실제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와 관련된 레주메와 커버레터 등과 같은 맞춤형 취업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작성한 취업 서류를 컨설팅을 통해서 수정 보완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잡 인터뷰도 하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안내해드린 성공적인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 접근 방법과 커리큘럼은 이미 저희 잡정보센터에서 이미 안내해드린 바 있으니까요.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위한 과정이 아주 과제까지 해 나가도록 정말 세밀하게 짜여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장현 학생 이런 커리큘럼으로 접근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 방학 기간에 학교에 좋은 커리큘럼이 개설돼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서 저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표님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산대학교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것 자체가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취업에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또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이유는 뭐예요? 네. 저는 저희 학교에서 인도계 외국계 기업 채용 설명회를 듣고 저는 처음에는 제 직무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취업을 목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들어가야겠다. 네, 맞아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기간에 대표님께 도움을 청해서 레주메 그리고 커버레터 이렇게 코칭을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제 스스로도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행히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룹 면접에 참가한 다른 지원자들의 경험과 스펙을 비교했을 때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당연히 면접에서는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저만의 직무 역량, 글로벌 역량 그리고 인턴십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님과 멘토링을 통해 최소 1년 정도라도 해외에서 글로벌 역량을 쌓기 위해서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현 군이 해외 취업을 간다는 게 그 국내 취업을 어떤 위한 하나의 발판, 경험되는 셈인데 1년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럼요? 더 할 수도 있잖아요. 돌아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 취업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 도피성이 아니고 네네 제 미래 무대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될 수 있다는 K무브 사업의 정의처럼 좀 더 젊은 시절에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이 분명히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장현 학생의 어떤 도전 정신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대표님 장현 학생이 이 K무브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캐나다 취업에 합격하셨던 네. 박상현 씨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의 어떤 해외 취업의 성공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민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해외 취업을 도전하셨던 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K무브 사업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미래 무대가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K무브 사업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땀의 결실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고 뭐 국가가 좀 그렇다 정치적인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을 벗어나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우리 장영군처럼 접근하시는 게 분명히 K무브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장현 학생이 그 해외 취업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또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동원 뭐 하니까 또 참치 얘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거랑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 전에 해외 기업도 여러 분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유진 캐스터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외 기업 분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해외 현지 기업, 즉 로컬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교민들이 운영하는 기업인 한상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한국이 본사이고 해외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장현 학생이 해외 취업에 성공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직무로 일하게 되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임장현 학생이 합격한 미국 동원 금속그룹은 한국이 본사이고요. 미국, 중국, 멕시코, 인도 등의 9개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현지 법인명은 동원 아로팔트 테크놀로지 엘라베마이고요. 발음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예. 그리고 1960년도에 설립된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주요 산업 분야는 자동차 도어 프레임 등 자동차 전장 분야인데요. 장현 학생은 생산 관리 직무에 합격했기 때문에 생산 공정 관리 및 플랜트 관련 업무, 또 생산 라인 보전 업무와 구매 자재 관련 등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희가 전장 산업이라는 얘기 항상 했습니다만 미래의 먹거리죠. 미래의 네. 자동차 사업이 바로 자동차 전장 산업 분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해외 현지 법인을 9개나 둘 정도로 아주 탄탄하고 해외 전도 유명한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은 장현 학생의 또 연봉. 그래요. 뭐 궁금하죠.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돈을 많이 받아야죠. 뭐.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예. 자, 자동차 전장 산업.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조지아주의 알라바마 그리고 애틀란타 지역에 보면요. 이런 하이웨이가 하나가 쭉 있습니다. 이 라인으로 약 70개 정도의 자동차 전장 기업들이 있어요. 야. 뭐 우리 오늘 일부에 방송해드렸던 현대기아차, 금호타이어, 그다음에 닛산, 도요타와 같은 그런 어떤 굵직한 회사들뿐만 아니라 1차 밴드, 2차 밴드들까지도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동네에 속히 얘기해서 이 동네에 취업을 하게 되면 미국 지금 꼬리 동네 쪽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그 플로리다 가는 길 그쵸, 그쵸. 위쪽이죠. 예. 예. 이 동네에 취업을 하게 되면 엔트리 레벨로 신입 기준으로 연봉은 US 달러로 3만 불부터 스타트합니다. 야, 3만 불이면은 네. 얼마야? 3천 한 4,500만 원 정도 이제 되죠. 물가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괜찮은 거죠. 괜찮죠. 그리고 이제 네. 보통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우수한 어떤 인재들을 모시고 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약 한 1년 정도만 근무하더라도 우리 예전에 방송에 출연했던 정운섭 씨 갔는 지 5개월 만에 영주권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6만, 7만, 8만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비자만 트랜스퍼 된다면 뭐 급여는 거기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대표님 작전이면 뭐 기업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경험을 쌓아서 또 국내 우수한 자동차 전장 산업 기업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제 나중에 충분히 성공적인 국내 취업에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유익한 해외 취업 성공 사례를 저희가 목도하게 된 것 같은데요. 끝으로 장현 학생처럼 어떤 그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해외 취업 도전 준비하고 있는 그 청년들한테 저기 뭐 또 적어왔어요? 예, 그냥 편하게 일본 카메라 보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외국계 기업을 지원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커리어 분석, 직무 역량과 같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취업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시라면 대표님을 통해서 꼭 직무 방향성을 정하셔서 성공적인 해외 취업 작전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뭐 잘생겨서 참 되게 보기가 좋네요. 심히 보기에 아 근데 좋아하더라. 하나 궁금한 그런 느낌이 거는 드네. 그 언어 공부는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영어를 잘했어요 보통 원래? 막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계속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시아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울산에서 시아라 올라온 쌤이 김에. 바쁘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주고받고 하는데 정신이 없는 분이셔서 또 한 명을 또 맡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장현 씨 앞으로 언제 갑니까? 저 아마 한 10월 말쯤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이요. 허니문 기간이군요. 그때까지 푹 쉬시고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울산에서 이렇게 저희 방송을 위해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기쁜 소식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박창규 대표님과 그리고 임장현 학생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 2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